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부정교합을 단순한 미용 목적으로 치부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정교합을 가만히 방치하면 충치와 잇몸염증 같은 여러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부정교합과 치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교정 전문의 유현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부정교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교합이란 입을 다물었을 때 위아래 치아가 서로 맞물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교합이란 치아의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의 상태가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기능적, 심미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합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어떠한 특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교합의 상태는 단순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딱 뭘 가지고 부정교합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이유가 많을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이유가 많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질환 및 습관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생기는데요.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유전적 요인이 크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부정교합이 생기면 치아 건강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네, 부정교합은 충치와 치주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아들이 많이 겹쳐져 있고 비뚤어진 상태라면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음식물을 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치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침착되면 세균이 붙어 서식하게 되고 이러한 음식물과 세균 덩어리가 결과적으로는 충치와 치주 질환을 야기하게 됩니다. 부정교합은 치아 건강뿐만이 아니라 턱관절 질환과 얼굴 모습의 변형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교합을 교정 치료로 개선하게 되면 턱관절 질환이나 얼굴 변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부정교합을 치아가 삐뚤어진 정도로 가볍게 볼 게 아니네요. 네, 네, 선생님 그러면요. 내가 부정교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째, 위쪽 앞니가 아래쪽 앞니를 거의 덮는 수준으로 맞물리는 경우. 둘째, 아래 턱이 나와 있거나 아래쪽 앞니가 윗니보다 나와 있는 경우. 셋째, 위아래 앞니가 서로 닿지 못하는 경우. 넷째, 위아래 치아의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섯째, 턱뼈가 돌출되어 있거나 윗니가 아랫니보다 앞쪽으로 나와 있어 무턱처럼 보이는 경우. 여섯째, 치아가 비뚤하거나 치아 사이에 틈이 많은 경우. 일곱째, 턱이 돌아가 있거나 입꼬리가 한쪽으로 처져 있는 경우.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부정교합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7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부정교합이 있으면 교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이거 지금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조금 더 커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성장기 아동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교합 이상과 턱뼈 문제가 성장기에 발견했음에도 방치하면 성인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후 성인이 되어 제한된 골격 구조 내에서 절충하여 아쉽게 교정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으며 네. 심하면 양악 수술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의 올바른 교합 형성 외에도 턱뼈 및 악궁의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녀의 턱 성장이 정상적 범주를 벗어났거나 상실치 혹은 매복치 같은 치아 문제가 발견되면 되도록 빠르게 정밀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만 6세 전후로는 교정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진을 받은 것을 권고드립니다. 부정교합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치열도 좀 흐트러졌고 여기에 돌출입, 이른바 입툭튀가 평생의 콤플렉스였습니다. 20대 때 한번 교정치료를 고민하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왠지 모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다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살기 바빠서 못하다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치료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 마음을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이제 나이 먹어서 뭐 이제 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회복도 잘 안 될 거다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정말 40대가 넘으면 교정 치료를 하기에는 무리일까요? 교정이 가능한 성인의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성인의 경우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교정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치아 건강 그리고 미용 부분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이 늘어 교정을 받는 중장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장기 혹은 청소년기에
치아 교정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정 치료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치아와 잇몸 상태만 건강하다면 교정 치료로 치아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보다 어른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치아 교정에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보다는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나이보다는 내 치아 상태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치아 교정을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요. 교정에 사용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 치아 교정 시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브라켓은 크게 재질에 따라 금속, 세라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속 장치는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경제적인 장점이 있고 세라믹 장치는 치와와 비슷한 색으로 심미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묶는 방식에 의해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브라켓에 교정용 와이어를 고정하기 위해 철사나 고무 등으로 묶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무링이나 철사에 음식물이나 치태가 잘 끼고 시간이 지나면 변형되어 입술이나 잇몸을 찌르기도 합니다. 자가 결찰 브라켓 장치에는 교정용 철사를 고정할 수 있는 클립이 내재되어 있어 청결한 구강 관리가 쉽고 철사가 찌르는 돌발 사항들을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걸 아는 게 저도 어렸을 때 교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막 고무줄 정하고 기억이 나는데 요새는 이렇게 봤을 때 안 보이는 교정 장치가 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투명 교정 어떤 거죠? 네, 투명 교정은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의 탈착식 장치를 사용하는 투명 교정입니다. 투명 교정의 장점은 뭐니 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는 교정기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교정 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정 장치가 치아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탈착이 가능하므로 양치질을 하거나 구강 건강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명 교정은 모든 케이스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환자의 협조도가 중요한데 환자가 교정 장치를 잘 장착하지 않으면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네, 각각이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 교정 치료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면 될까요? 치아 교정은 세포 반응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치아 한 개가 움직이면서 치아를 둘러싸던 뼈는 세포에 의해 녹아 없어지고 반대쪽에서는 세포에 의해 새로운 뼈가 형성됩니다. 즉 새로운 뼈들이 뼈를 녹이고 새로이 뼈를 만들고 하면서 치아를 이동하는 것이죠. 따라서 상당 시간 기간이 필요한 치료입니다. 위쪽과 아래쪽 치아 전체 교정 치료를 받으면 치료의 난이도에 따라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치료 기간 중에는 4에서 6주에 한 번꼴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치아 교정만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주걱턱, 무턱, 비대칭 등 턱뼈의 부조화가 심한 경우는 치아 교정만으로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턱뼈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악교정 수술은 일반적으로 구강 아가면 외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듯 치아 교정과 함께 수술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두 전문가의 협진 및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교정이 먼저 진행된 후 수술이 진행되고 이후 마무리 교정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정 치료를 하면 잇몸이 약해진다. 교정 치료를 하면 잇몸이 약해진다.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아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답 O 해보겠습니다. 아쉽지만 X입니다. X군요. 그러면 잇몸에는 뭐 영향이 없나 봐요. 네, 약해진 잇몸, 즉 잇몸 질환은 올바르지 못한 양치질 습관, 치석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만 교정 기간 동안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잇몸 질환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면 교정기 때문에 양치질이 어려울 수 있고 통증으로 인해 건성으로 양치질을 하기가 쉽죠. 자연스레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오랜 기간 머물게 되어 음식물이 잇몸 속으로 들어가거나 치석이 제거되지 않아 잇몸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교정 자체라기보다는 뭐 교정을 했을 때 잇몸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 네. 잇몸 질환은 다른 문제였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손가락을 빨면 치아가 비뚤어진다.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이것 때문에 못 빨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 O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 때 이렇게 손가락 빨면 진짜로 비틀어지나 봐요. 네,
치아에 지속적인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치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손가락 빠는 습관은 뻐드렁니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래 앞니가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치열의 변화가 턱성장에도 영향을 주어 얼굴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손톱을 깨무는 습관, 입으로 숨 쉬는 습관, 혀를 내미는 습관 역시 장기간 계속되면 얼굴형 변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치아 불균형 부정교합을 알아봤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치아 교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미적인 부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치과 교정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리면 교정 치료는 치아, 구강 건강 및 기능적 부분, 안면 조화, 심미성 등 종합적으로 진료하는 치과 진료 분야로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상태에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